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종로 출마를 결단했습니다. 자, 그러자 갑자기 김형호 공천관리위원장의 움직임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자,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오가고 있지만 지금 분위기를 보면 홍준표 전 대표, 과거보다는 조금 누그러뜨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고향 출마를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분위기가 급반전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 본인이 험지가 아닌 사지인 종로 출마를 선언하면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가 산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 밀어붙일 기세입니다. 지금 방금 뜨는 기사들을 보면 공천관리위원회의 대다수 위원들은 홍준표 전 대표와 김태호 전 지사의 고향 출마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은 당의 뜻에 따르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수도권에 격전지가 몇 군데 더 생기면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권 심판 선거로 더 강력하게 자리를 매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볼 때도 홍준표 전 대표는 좀 억울할 것 같습니다. 뭐 사정도 있고 그렇지만 대의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이 기다립니다. 자, 오늘 홍준표 대표 이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과 통화를 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공개한 내용을 보면 김영호 위원장이 서울 강북 험지에 출마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대표직 사퇴 이후 처음으로 김형호 의장의 전화를 받았다. 서울 강북 험지로 올라와 달라는 말씀이 있었지만 이제 너무 늦었다고 말씀드렸다. 또 다른 한국당의 지도자급 인사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도 오늘 오전 김형호 위원장으로부터 비슷한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김태호 전 최고위원도 간접적으로 소통을 거듭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언론 보도들을 종합해보면 김형호 위원장은 이 홍준표, 김병준, 김태호 이런 지도자급 인사들에 대해서 출마하고 싶은 전략지역, 수도권의 전략지역을 두세 개 정도 달라. 그러면 희망지역구를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찍어서 당신 여기 나가라는 게 아니라 당신이 가고 싶은 희망지를 주면 우리가 의논하겠다. 예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김태호 전 지사와 홍준표 전 대표는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지금 고향에서 칼을 갈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망설이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지만 홍준표 전 대표나 김태호 전 지사도 황교안 대표가 종로 출마를 선언한 뒤 상당히 분위기는 바뀌었습니다. 과거처럼 강하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공간의 뜻도 존중하면서 그래도 나는 고향이 좋다, 이런 뜻으로 읽힙니다. 자, 경남 창녕이 고향인 홍준표 전 대표 지난 3일 밀양 산문동으로 이사했다고 합니다. 예비후보로 등록까지 했습니다. 자, 또 다른 당지도급 인사인 김병준 전 위원장, 김형호 위원장의 제안에 대해서 당장 특정한 복수지역구를 써내지는 않은 채 생각해 보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공천관리위원회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요? 자, 공천관리는 일단 홍준표, 김태호 두 사람의 공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향 출마는 허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홍준표, 김태호 두 사람이 수도권 험지로 오면 일단 바람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바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현역인 지역구에서 만약에 홍준표, 김태호 두 사람이 이긴다면 두석의 효과가 나옵니다. 민주당 의석이 하나 줄고 한국당 의석이 하나 늡니다. 반면에 지금 본인의 고향에서 출마한다 하더라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홍준표 전 대표가 출마하지 않더라도 그 지역구에는 다른 사람이 당선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대부분
보수정당이 이겼던 지역구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조혜진 전 의원이 나와 있습니다. 또 김태호 전 지사의 경우도 그 지역구에는 현역 의원이 있습니다. 강석진 의원입니다. 따라서 이 두 사람이 굳이 경남 고향에 나가지 않더라도 그 지역은 한국당 의석이 확보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 두 사람이 이것을 포기하고 서울로 올라온다. 경기도로 올라온다. 그렇게 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민주당 의석 하나 줄이고 한국당 의석 하나 늘리고 두 석의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아니, 경남은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명분에서는 상당히 홍준표, 김태호 두 사람이 밀릴 수도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의 말 들으면 저도 인지상정인데 이사까지 가서 준비하는 사람 올라오라는 것은 조금 잔인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분위기는 그런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에서 경선에서 누가 몇 퍼센트 더 받아서 공천 받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전략지역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 중량감 있는 사람을 보내서 한번 해보는 것. 이번 선거는 그리고 지금이 늦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2월 초입니다. 2달 이상 남았습니다. 저도 과거에 중당 을에 출마해서 당선될 때 2월 달에서야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공천을 받아서 김덕규라는 국회 부의장을 지낸 오선 의원과 붙어서 이겼습니다. 역전승을 했습니다. 가능합니다. 바람이 중요한 겁니다. 문재인 심판, 바람만 불면 수도권 휩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제가 봐도 지금 수도권, 서울이나 경기도에 출마한 예비후보자들의 명단, 공천 신청자들의 명단을 보면 아무래도 중량감은 좀 떨어집니다. 선거는 지금 당장 시의원, 구의원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이름이 알려졌다고 해서 경선에서는 유리할지 모르지만 본선은 다릅니다. 본선은 민주당하고 싸우는 겁니다. 수도권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야기가 되는 사람 나가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험지 출마론이 힘을 얻는 것은 사실입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남아서 무소속 출마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당선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박수를 쳐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황교안 대표가 종로 출마를 선언한 만큼 대표급 주자들도 이제 험지로 가라는 이 명분은 일단 공천관리위원회가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한국당 공천관리위원들은 10일날 회의를 엽니다. 원래 7일날 열기로 했다가 황교안 대표의 거취 때문에 좀 연기된 감이 있습니다만 이제 10일날 바로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아마 홍준표, 김태호 두 사람의 공천, 경남 지역 공천은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만약 그럼 이 사람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소속으로 당선이 될까요? 전 이것도 감히 그렇다고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습니다. 물론 동정표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선거의 분위기는 뜨겁습니다. 문재인 정권 심판으로 가는데 왜 한국당이나 통합신당이 아니라 무소속 의원에게 표를 주겠습니까? 개인기는 뛰어납니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선거는 그런 개인의 자익보다는 대를 위해서 함께 싸워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석진 의원이 나와서 조혜진 전 의원이 나와서 또는 다른 누군가가 예비후보 중에 한 명이 나와서 홍준표 혹은 김태호가 붙는다고 하면 과연 김태호, 홍준표가 무소속으로 당선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어부지리로 민주당 후보가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렇지만 솔직히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홍준표, 김태호 의원도 전 의원도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간곡하게 당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지역구가 문제입니다.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서울에서 몇 군데가 있습니다. 몇 군데. 그 지역에 출마를 해서 청와대 인사와 붙든 민주당 현역과 붙든 이긴다면 바람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김형호 공관위원장은 시간을 끌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황교안 대표가 종로 출마를 선언한 직후 공천관리위원회는 앞으로 혁신공천, 이기는 공천을 위해 온 힘을 다쏟겠다. 공관위는 곧 추가 공모, 중량급 인사들의 전략 배치 등 필요한 후속 절차에 들어가겠다. 그랬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황교안 대표가 종로 출마 선언을 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게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대표급 지도자들이 앞장서야 한다. 우리가 먼저 죽어야, 내가 먼저 죽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황교안의 효과입니다. 지금 이제 공천관리위원회가 전략자산의 재배치를 시작했습니다. 급속히 빨리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수도권에서 바람만 일으킨다면 압승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